자, 그 다음 미국 브랜드죠. 델 제품을 보겠습니다. 델도 세포 모델이 엄청 많은데 일반 소비자용이 인스피론하고 보스트로가 붙는다 보시면 되고, 근데 보스트로를 왜 나눴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 인스피론하고 보스트로 똑같은 넘버가 붙은 거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고 배터리 용량이 좀 다르다? 이 정도? 아니, 저희가 인스피론 리뷰를 하면은 꼭 보스트로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아요. 근데 보스트로가 대체로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스펙이 살짝 인스피론보다 너프를 먹고, 그러면서 가격도 똑같아. 뭐야? 근데 왜? 그래서 그냥 인스피론 사세요, 어지간하면. 근데 인스피론이 그래서 재고가 더 빨리 떨어지고 나중에 보스트로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인스피론 없네, 보스트로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꽝 대신 당으로 사는 거예요, 뭐야? 네이밍은 직관적이게 3000번대, 5000번대, 7000번대 이게 등급이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 붙는 번호에 따라서 인치수, 그러니까 3, 4 어쩌면은 14인치고 3, 6 어쩌면은 16인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크게 특색 있는 건 없어요. 5000번대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X 그래픽이 달린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도 MX 그래픽이 단종이라서 아마 올해부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어느 정도 무게감 있지만 마감은 괜찮고, 3000번대는 무게감도 있고 마감도 별로고 근데 뭐 저가형이니까 이것도 슬림 3라든지 뭐 이런 저가형 모델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7000번대부터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냥 크리에이터 모델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썼었던 게 인스피론 7610 모델이었고, 고성능 CPU RTX 그래픽하고 뭐 3K 디스플레이 이런 크리에이터 작업에 맞춰진 이런 모델도 있고, 투인원 모델도 있고, 투인원 모델이 붙은 건 맨 마지막 번호가 5가 붙게 되고요. 근데 인스피론 7000번대부터는 무게도 좀 챙겨주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인스피론에 투인원 옵션이 있는지 몰랐어요. 잘 안 쓰긴 하죠. 근데 사실 투인원이라는 게 요즘 트렌드에서 빠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올해 5000번대, 7000번대 투인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노트북 제조사들은 9000번대가 있는데 9000번대 어디 갔냐, XPS라고 그냥 모델명을 따로 분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델이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서 13인치는 그냥 저전력 휴대용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15에서 17인치는 고성능 CPU하고 RTX 그래픽이 달린 크리에이터 모델, 뭐 아니면 다목적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디자이너들한테는 이 XPS가 되게 꿈의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성능도 또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맞춰져 있고 디스플레이도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들 XPS 사고 싶지만 XPS가 너무 비싸서 인스피론을 어쩔 수 없이 산다, 피치 못해 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도 인스피론 7610을 썼었던 게 요거 쓸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꽁 대신 닭, 이것도 꽁 대신 닭이네, 그런 느낌으로 사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XPS가 원래 갖고 있던 아이덴티티나 디자인 랭귀지나 뭐 여러 것들이 좋다 보니 인스피론에 조금씩 그게 흘러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이 되게 제대로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낙수 효과로 그 밑에 있는 제품들이 득을 본다는 거죠. 근데 XPS가 이런 디자이너용, 크리에이터용으로 인기가 많고 브랜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델이 조금,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건방져진 게 있어. 그래서 쿨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경우들이 많기는 하고, 어떤 모델이든 아무리 프리미엄 제품이라도 불만사항들이 한두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피드백을 좀 늦게 적용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쁜 노트북도 어디서 구할 건데 어쩔 TV,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근데 사실 맞아, 어쩔 TV 갖고 싶으면 사야죠, 뭐 어떻게. 어쨌건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디자인이나 마감, 뭐 이런 감성 때문에 XPS 시리즈는 여전히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게이밍 라인업에도 그 모든 게이머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이 있죠. 사실 델도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G 시리즈였었는데 옛날엔 G3, G5, G7 에어리언웨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G 시리즈가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일반형 모델하고 그냥 약간 좀 더 좋은 SE 모델, 뭐 아이폰 SE 같은 것도 아니고 스페셜 에디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노버 게이밍 3,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로큐하고 리전 5 사이 정도 느낌이고, SE 모델이 리전 5하고 조금 비비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살짝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더 있는. 델도 그냥 G 시리즈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미제 게이밍 노트북 원하면 사라. 에어리언 웨어는 뭐 이거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니긴 한데 레이저가 있으니까 가장 비싼 게이밍 노트북 중 하나였었거든요. 시리즈명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있는 거는 M 시리즈하고 X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M 시리즈는 좀 무겁고 큰 대신에 성능을 추구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X 시리즈는 얇고 가볍진 않아요. 근데 얇고 슬림하고, 그리고 좀 디자인이 좀 약간 여리여리하게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에일리언웨어를 실제로 보지 않았을 때
때 신포도라 그러나? 그쵸. 아 저거는 괜히 비싸기만 하고 별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동스펙에 200만 원 더 비싼 걸 왜 사? 약간 근데 막상 영접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 그 슈퍼카의 느낌? 좀 그렇기는 해요. 약간 새끈하고 딱 미끈한 그런 느낌? 굳이 따지자면 페라리를 야 저거 살 돈으로 그냥 제네시스 몇 대 살 수 있지? 뭐 두세 대 산다 뭐 굳이 스포츠카를 왜 사냐? 저거 가성비도 떨어지고 국내에서 달릴 것도 없는데 에어리언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능을 다 쓸 사람도 많이 없기도 하고 난 정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는 절대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이거 올릴 때마다 되게 많이 봐주세요. 리뷰를 하면. 보고는 쉽잖아. 차 좋아하는 분들 막 스포츠카 완전 하이엔드급 카 나오면 와 신기하다 가지고 싶다 이러면서 보잖아요. 근데 작년에 5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500만 원대 X 시리즈 최상급이. 그렇죠. 이제는 600만 원 넘어갑니다. 아이고 참. 비즈니스용은 레티튜드 시리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고 3000, 5000, 7000, 9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뭐 고성능 CPU,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도 있고 저전력 CPU 모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레티튜드가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출시되는 모델들이 많이 없어서 뭐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레티튜드가 좀 인기가 없는데 레티튜드 일부 모델들은 구형 XPS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긴 하죠. 짭 XPS 느낌으로 쓰고 싶을 때 산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 XPS인데 싶어서 보면 막 레티튜드 실전만 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굳이 국내에서 구매하시려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하기는 어려울 거고 B2B 오더를 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 후 제작 요걸 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이 또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전문가용 요거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연구용으로도 나오고 크리에이터 전문가 뭐 영화 편집용 이런 걸로도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모델들은 프리시전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이제 전문가용 쿼드로 그래픽도 자주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쿼드로 그래픽이 꼭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래도 프리시전 모델은 나름 그 층에선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전문가용으로 쓸 때는 프리시전보다는 에일리언 에어 M 시리즈를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맞아요. 사실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에어리언 에어를 구매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니까 X 시리즈를 연구용으로 샀대요. 그 막 랩에서 뭐 물론 성능은 충분히 되긴 하는데 뭐 연구용이면 쿼드로 그래픽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인증을 받은 프리시전 시리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연구실은 에일리언 에어의 그 외계인 얼굴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혹시라도 쿼드로 그래픽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겁나 비싼 전문가용 그래픽입니다. 프리시전 시리즈 중에서 쿼드로 그래픽 달린 모델 중에서 1000만 원 넘어가는 모델들도 있으니까 요건 아까 에어리언 에어가 오히려 싸게 느껴지는 수준. 그래서 샀나? 그런가 봐. 10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600만 원 완전 해자네. 그 다음 또 역시 미제 노트북입니다. 그렇죠. HP. 요거는 대 시리즈보다 뭔가 조금 더 서민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반 소비자용은 뭐 이것도 등급 구분이 있어요. 네로, 파빌리온, MB, 스펙터. 뭐 다른 제조사들이 3, 5, 7, 9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모델명은 따로 뒀다. 네로는 뭐 싼 게 포인트고 뭐 나머지 디스플레이나 마감, 떡배젤 이런 것도 다 감수하고 가셔야 되고 파빌리온은 그래도 나름 실버 색상으로 조금 새끈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뭐 무게는 좀 무겁긴 하고 뭐 옵션 같은 게 엄청 고성능으로 나오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한 뭐 60, 70만 원 정도 가성비로 쓰기가 좋고 에어로 모델은 13인치 경량 모델이거든요. 13인치라는 단점은 있긴 한데 디스플레이가 16대 10 비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6대 10 비율로 1kg 정도 되는 가벼운 노트북을 가성비로 원한다 하시면은 이건 7, 80만 원대 구매 가능하시니까 정말 가벼운 휴대용 가성비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나름 괜찮은 옵션이긴 합니다. 플러스는 작년에 새로 나온 건데 파빌리온 모델에 이제 추가로 RTX 그래픽이나 고성능 CPU를 달아준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걸 리뷰를 했었는데 저전력 CPU하고 RTX 그래픽 옵션이 있고 고성능 CPU 내장 그래픽 옵션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디스플레이도 일반형 파빌리온보다 훨씬 더 좋은 OLED 모델을 달아주기도 했고 MB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어느 정도 성능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빌리온 플러스 저희가 좀 추천을 했었던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국내에 많이 안 풀렸어요. 유통사가 새로 나온 모델이기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수입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것도 인지도가 좀 알려지면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랐어요. MB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HP가 지금은 파빌리온 시리즈 중에서 일부는 신형 로고로 박아주는데 원래 네로하고 파빌리온은 구형 HP 로고, 동그란 거. 그리고 MB하고 스펙터는 이제 짝대기 4개. 그걸로 달아줬었죠.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잘 빠져가지고,
가성비는 아니고 가심비? 이런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14인치 모델은 저전력 CPU에 내장 그래픽이라 보시면 되고 16인치 모델은 아예 크리에이터 컨셉으로 고성능 CPU하고 RTX 그래픽을 달고 나온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도 MB16을 메인 노트북을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풀알루미늄에 마감을 좀 짱짱하게 해주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크리에이터 치고 무거워요. 그리고 HP가 2인원 모델을 워낙 자주 만들어주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빌리온에도 X360 2인원 모델이 있고 MB에도 있고 스펙터는 360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2인원이 진심인 제조사이긴 했는데 요즘 2인원 트렌드가 좀 다운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프리미엄 등급인 스펙터 모델은 X360 모델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일반형 스펙터 모델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펙터 13이라고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 뭐 이런 컨셉으로 나왔었는데 디자인은 정말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한 번 더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B는 약간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면 스펙터는 좀 금장이 둘러는 느낌. 금장 들어가 있고 약간 넥타이에 정장에 임원 배지 다른 약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재 감성이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는 이미 그때 아재였으니까 뭐. 그 다음에 게이밍 모델인데 HP가 예전부터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 문을 계속 두들겼거든요. 두들기기만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오맨의 디자인 변경이 되게 크게 작용한 맞아요. 게 아닌가. 예전에 오맨 디자인을 보면 요거는 끔찍하죠. 옛날 감성으로 봐도 저게 뭐 인주냐 아니면 뭐 도깨비 얼굴이냐 뭐 디자인이 한번 확 변경되고 나서는 이뻐서라도 산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때 예쁘기만 해 예뻤지. 두께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팬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죠. 예쁜 거 원툴로 밀고 나갔던 게이밍 노트북이죠. 그런데 오맨이 동급 노트북하고 동일한 TGP 전력을 도달하려면 소음이 높았던 거였고 TGP를 조금 희생하면은 소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게임 노트북에서 TGP를 희생하면 어떡해? 그래서 어찌됐건 오맨도 올해는 추가 상위 버전이 하나 더 나온다고 해요. 트랜센드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하면 승천? 아니 근데 얘네들은 이름을 약간 조금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정신적이고 원래 오맨이 약간 전조 뭐 약간 그런 건데 뭐 어쨌건 승천이면 이제 쿨링팬이 휘잉 하면서 올라가나? 노트북이 뭐 그리고 저가형 저가형 게이밍은 파빌리온 게이밍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단종된 것 같고 이제 빅터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빅터스는 뭐 다들 아시죠? 워낙에 세일 행사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게 느낌상 작년인가 너무 많이 수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빅터스는 RTX 3060도 요즘 구형 재고를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힌지가 살짝 덜렁거리긴 하는데 참고로 디스플레이가 NTSC 45% 패널인 모델도 있으니까 디스플레이가 sRGB 100%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노트북도 HP에서 많이 주력을 하고 있긴 해요.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미국에서 주로 싱크패드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탈중국 움직임 때문에 HP 엘리트북 시리즈를 많이 쓴다고 해요. 원래는 400번대하고 600번대가 다 프로북이었어요. 그리고 800하고 1000번대가 엘리트북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엘리트였는데 작년부터 600번대에 신형 HP 로고를 박아주면서 엘리트북이라고 이름을 달아줬더라고요. 그래서 600번대가 내부가 막 엄청 바뀐 건 아닌데 디자인이 로고가 바뀌어서 좋아지고 그리고 이름이 이제 프로북이 아닌 엘리트북이 됐다. 800번대는 뭐 싱크패드 T 시리즈처럼 뭐 그냥 약간 무난하고 부족함 없는 그런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번대 중에 일부를 드래곤플라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냥 거의 드래곤플라이가 1000번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싱크패드처럼 막 이제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이런 게 잘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HP는 이 워크스테이션 용도를 아예 제트북하고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런 모델들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파이어플라이는 조금 더 경량형 워크스테이션이라 보시면 되고 제트북은 본격적으로 쿼드로 그래픽 들어가거나 RTX 고성능 그래픽 들어간 모델. 야, 나오긴 나오는 거죠? 예, 나오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트북이 원래 커다란 Z가 로고였었거든요. 제가 이거 작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게 그 러시아 그 Z 심볼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HP 짝대기 4개 로고로 바뀐다고 해요. 결국엔 바꾸는구나. 전쟁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문제가 아니라 굳이 논란이 될 만한 로고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직 MSI가 남았구나. MSI도 그래도 좀 더 단순하긴 해요. 게이밍 노트북의 3대장 중 하나였던 용문이로 유명한 MSI입니다. 용용이로 유명하죠. 일반 소비자용은 사실 원래 거의 안 만들었다가 5, 6년 전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게이밍 노트북 전문 회사라고 해도 이제 일반 노트북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던 시리즈는 그냥 엔트리급이라 보시면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레노버 슬림 3하고 슬림 5 사이에 있거나 슬림 5하고 비슷하거나 뭐 이 정도 등급이라 보시면 되고 그냥 저전력 CPU 달고 나온 그냥 무난무난한 사무용 노트북 그냥 일반 노트북이라 보시면 되고요. 프레스티지는 조금 상위 등급인데 요거는 컨셉이 다양하긴 해요. 그냥 내장 그래픽 모델도 있고
저전력 CPU하고 외장 RTX 그래픽 달아준 이런 모델도 있고, 이게 예전에 저전력 CPU하고 고성능 RTX 그래픽을 페어링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전력 CPU는 그냥 무조건 MX 그래픽이지 그랬는데 되게 하이브리드한 노트북 느낌이 있어서 한동안 한 1, 2년 동안 반짝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고성능 CPU하고 고성능 GPU를 박아주고도 휴대성을 잘 챙겨주는 모델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살짝 애매해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MSI의 전문 분야인 게이밍 노트북이죠. 게이밍 노트북들이 워낙에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막 MSI 레이더, 그리고 타이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너무 모델명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붙는 알파벳으로 구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반적인 좀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은 GL, GP, GE 시리즈로 등급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로우 그레이드, 프로 그레이드, 엘리트 그레이드. 우리끼리 그렇게 불러봅시다. 이건 내피셜이고요. 그리고 MSI가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도 만들거든요. GF가 하위 모델이고, 이건 요즘 카타나, 소드 좀 위치한데 제가 그런 이름을 달고 나오고, GS는 고급 모델인데 스텔스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저희도 예전에 GS 스텔스 모델을 자주 쓰긴 했었는데, 저희가 쓸 때가 그때 2018년도, 2019년도였었거든요. 그때는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이고 경량형 크리에이터 노트북이고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매력적이었는데, 요즘도 GS 시리즈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안이 많이 생긴 느낌이 있긴 합니다. GF 시리즈는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예. 쿨링 설계도 너무 빈약하고 가벼운 무게만 강조하고 감당 못할 스펙을 넣으면서 가격을 조금 비싸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좋아. 헤비급으로 가서, 이건 MSI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닌데 MSI 자존심이자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GT, 그러니까 타이탄 모델입니다. 타이탄은 이름은 항상 안 변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MSI 대표라기보다는 게이밍 노트북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뭔가 이 위에 있는 노트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이라 보기도 힘든 게, 예전엔 4kg로 만들었고 요즘은 3kg 초반대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초헤비급 모델이에요. 휴대성은 신경 안 쓰고 노트북이란 폼팩터로 끝판왕 성능을 찍어보겠다. 에어리언 웨어보다 성능 자체는 더 잘 나오거든요. 마감이나 디자인이 더 좋다는 건 아닌데, 안에 막 램 슬롯도 4개고 SSD 슬롯 뭐 3개, 4개 달아주고, 그러니까 거의 데스크탑급으로 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연구용으로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걸. 가격은 뭐 엄청 비싸요. 600만 원 이상 할 거고요. 상징적인 제품이니까 게이밍 노트북에서. MSI 코리아 사무실에 잠깐 좀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직원분들이 GT 시리즈 놓고 사용하시더라고. 그리고 MSI의 WS 시리즈라고 워크스테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요게 폼팩터가 대부분 GT 기반이에요. WS는 사실 요즘 잘 안 만들기도 하고 잘 안 팔리는데, 뭐 어쨌건 그 정도로 그냥 사양하고 그런 거 잘 챙겨주는 모델이다. 저희가 지난번 긴 노트북 브랜드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MSI는 용용이 로고, 용무늬 로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유럽 쪽에서는 되게 인기가 있다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동양권이나 이제 미국, 북미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점점점 이 로고가 옅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색깔이? 점점 더 옅게 하는 것도 있고, 프레스티지 라인업에서는 아예 용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밋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밋 그 로고가 되게 시크하고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HP 짝대기 로고를 베꼈다는 소리가 있어서, 서밋 시리즈도 약간은 하위 모델인 B 시리즈가 있고 상급 모델인 E 시리즈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B 시리즈도 막 마감이 나쁜 건 아니고, 약간 프레스티지의 설계를 B 시리즈에 적용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대부분 저전력 CPU고 투인원 모델 파생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밋 시리즈가 애초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크게 임팩트를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싼 것도 싼 건데, 이 모델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스페어 파츠가 많고 수리가 용이해야 되고 장기간 동안 이제 그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아야 되는데, 뭐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거 까먹었는데 크리에이터 모델이 또 따로 있거든요. 왜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얘기가 없냐? 네, MSI 그냥 크리에이터 시리즈는 모델명이 크리에이터예요. 너무나 직관적이라는 거. 네, 크리에이터 M16, 크리에이터 Z16 이렇게 나오고요. 뭐 M이 하위 모델, Z가 상위 모델,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터 M 시리즈가 MSI GF 게이밍 모델을 그냥 그대로 약간 색하고 조금 전력 설정 좀 변경하고 스킨만 새로 입혀가지고 만든 그런 모델이라서 M 시리즈는 살짝 평이 안 좋았고, Z16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Z16은 디자인이 아예 리뉴얼이 된 건가요? 그것도 굳이 따지면 스텔스에서 설계를 많이 빌려오기는 했는데, 스텔스는 나쁘지 않은 설계니까 MSI 입장에서는 원래 만들던 생산 라인업을 조금 이제 용도 변경해서 그렇게 라인업을 늘린 거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디자이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가격이 무지하게 싸든가. 이제는 정말로 조금 더 단순해질 예정이긴 합니다. 에이서가 사실 옛날에 3대 게이밍 노트북 3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정도로 좀 큰 브랜드였는데 에이서가 요즘 노트북을 많이 안 만들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막 공기청정기, 막 청소기, 막 3D 모니터 이상한 거 좀 홍보를 하던데 샤오미가 되고 싶은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막 친환경 한다, 뭐 우리는 박스 패키징이 뭐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노트북도 있어요. 베로 모델이라고. 그래서 베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리얼이라는 뜻이래. 리얼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델이라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에이서도 일반형 아스파이어 모델이 있고 아스파이어도 357 시리즈가 있고 뭐 경량형 스위프트 시리즈가 있고 스위프트도 357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아스파이어도 요즘은 국내에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스위프트 3 요거 하나가 명맥을 잇고 있는데 스위프트 3가 경량형 모델이고 스위프트 X 모델이 있거든요. 요거는 경량형 모델이긴 한데 RTX 그래픽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저전력 CPU하고 RTX 그래픽하고 조합을 해서 최대한 가벼운 무게에서 외장 그래픽을 넣어주자, 뭐 이런 컨셉인데 국내에서도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생긴 거는 그냥 일반 울트라북 같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 게임도 돌아가고 하니까 그냥 카페에서 게임 즐기기 좋은 노트북인 걸로 뭐 그렇게 리뷰를 하긴 했었죠. 뭐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없앴겠지만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과거에 아스파이어가 되게 모난 데 없이 그쵸. 딱 중심에 있는 괜찮은 노트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성비. 그래서 가성비 노트북의 표준 뭐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스파이어도 항상 똑같은 폼팩터 재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4탕 정도 되니까 사탕. 그때부터는 좀 경쟁력이 아무리 싸도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새로운 모델이 잘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위프트 3하고 스위프트 3도 잘못하면 단종될 것 같아. 요즘 스위프트 3 소식도 별로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스위프트 X 요것만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새로 출시되는 것 중에서 스위프트 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캐주얼한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스위프트 고, 스위프트 X 이렇게 두 개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전력이냐 외장 그래픽이 달렸냐. 스위프트 고는 그냥 저전력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스위프트 엣지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초경량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램 16보다 가볍거든요 이러면서 나왔는데 뭐 한 20g 가볍나 하여튼. 그래서 그게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아스파이어 베로는 국내에서 출시된 적이 없으니까 뭐 이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패키지가 재활용이고 이런 것보다는 갈아 낄 수 있게 그 있죠. 프레임워크 같은 그쵸.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더 합리적일 수는 있겠다. 이게 이거는 워낙에 아직 중소기업이고 초기 단계라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노트북, 요 컨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요즘 저가형 노트북들 때문에 전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요. 특히 크롬북, 교육용으로 구매했던 크롬북들이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싸서 그냥 막 버린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조금 있다고는 합니다. 게이밍 라인업도 에이서가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밍 3대장인데 당연히 복잡해야지. 그래서 헬리오스 300, 500, 700이 있었고 트리톤 300, 500, 700, 900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다 통폐합됐어요. 뭐야 얘네 왜 이래요? 그래서 헬리오스는 가성비의 헬리오스 네오하고 그냥 일반 헬리오스 모델로 이렇게만 나눠졌고요. 트리톤은 그냥 경량형 모델이다. 니트로가 원래 가성비를 담당했었는데 올해는 니트로 소식이 없고 그 대신에 헬리오스 네오라는 게 새로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니트로 사라지고 헬리오스가 다 대체를 하게 되지 않을까. 헬리오스 네오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프레데터 헬리오스 300의 설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헬리오스 16, 헬리오스 18 그러니까 네오가 안 붙은 이 모델들은 신형 설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에이서의 게이밍 라인이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과거에 헬리오스라는 되게 괜찮은 브랜드 라인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니트로 5를 엄청 저렴하게 내놓더니 그게 점점점 가격이 비싸져서 헬리오스급의 가격이 됐고, 그래서 아예 가격 문제도 있고 헬리오스 300, 500, 700을 나눌 정도로 지금 헬리오스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서 선택과 집중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서는 요 정도가 사실상 끝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은 기업용 노트북이라고 한 것도 있긴 한데 뭐 사실 요즘 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러기드 시리즈도 있었거든요. 한 1, 2년만 만들다가 이제 안 만들어. 엔듀로. 이것도 예전에 발표했을 때 에이서도 이제 드디어 풀 라인업을 갖추는구나, 델처럼. 사실 좀 보수적인 마켓이라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걸 많이 만들던 노트북 걸 사지 신생 제조사건 잘 안 살 수는 있긴 하거든요. 우리 이 얘기 했었어 한번. 이거 엔듀로가 에이서면은 저거 대만 건데 이 엔듀로 노트북을 어디에서 소비할 것이냐. 일단 중국에선 소비를 못할 것이고 미국은 이미 델이 있고 한국은 애초에 러기드를 잘 안 쓰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파나소닉 모델을 많이 쓴다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대체 이거를 어디서 소비하길래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냥 적어버리네. 자, 그 다음에 레이저야말로 저는 정말 잘 몰라서. 뭐 비교적 신생 기업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잘했어요. 게이밍 노트북도 얇고 슬림하고 섹시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업체라고 보면 되고, 그런 레이저 시리즈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나름 인기를 얻게 됐고,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하죠. 에어리언웨어하고 맞먹을 가격이긴 해요. 600만 원 뭐 요 정도는 우습게 나오거든요. 또 생각해보면은 XPS처럼 미끈하고 뭔가 하얗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검정에 녹색 포인트가 있는 좀 어둠의 다크다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굳이 보자면 레이저는 게이밍 노트북 전문 회사라기보다는 게이밍 장비를 만드는데 게이밍 노트북도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트북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는 해요. 레이저 로고가 뱀 로고잖아요. 그래서 레이저에 빠지신 마니아분들인데 뱀독 물렸다, 이제 뱀독에 걸렸다,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만큼 팬층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진짜 좋기는 해요. 뭐 가격이 비싸죠 뭐. 자, 그 다음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는 일반적인 저전력 CPU 노트북을 안 만들고 고성능 게이밍 크리에이터만 만들거든요. 기가바이트 시리즈라고 그냥 모델명 따로 안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기가바이트가 만든 게 아니라 클레보에서 OEM으로 떼와서 보통 파는 거거든요. 기가바이트가 직접 설계하는 건 어로스 시리즈라 보시면 돼요. 그냥 어로스 그냥 일반형 모델이 있고, 조금 더 고급형인 어로스 X 모델이 있다. 그 위에도 에어로라고 경량형 게이밍 모델이 있었거든요. 말이 경량형 게이밍이지 옛날부터 이거 가볍고 성능 좋으니까 나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쓸래 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진입할 각이 보였는지 기가바이트가 에어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디자인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냥 크리에이터 모델 따로 어로스 따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에어로가 진짜 작업용으로 좋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점도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피커라든지 의외의 요소들이 가격 대비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있기는 한데, 영상 편집하거나 작업할 때 안정성이 뛰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XPS나 뭐 인스피론 기존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조금 질렸다. 그럴 때 가끔 이제 에어로로 외도를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브랜드는 일단 대략적으로 다 짚어본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노트북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뭐 촬영만 거의 1시간 좀 넘게 했나? 2시간일걸? 2시간 아닌 것 같지만 1시간 조금 넘게 한 것 같거든요. 1시간 반? 그래서 뭐 이거 편집본은 얼마나 나올란가 모르겠네요.